안녕하세요. 당신과 와인 한전 레이입니다. 오늘은 와인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맥주, 소주, 양주, 다양한 이제 술의 그 종류들이 있는데, 특히 와인을 시작을 할 때는 뭔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조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 와인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하고 쉽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와인을 왜 마시려고 하나요? 물론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와인의 뭔가 이미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와인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접대를 해야 되거나 혹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와인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와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가격을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맥주, 소주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물론 걔네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와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비싸다. 아무리 저렴한 와인도 맥주나 소주보다는 가격이 비싼 건 맞죠. 또 같이 페어링하는 음식들도 생각을 할 테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와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직장인과 학생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는 없었지만 이제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술을 접할 때 직장인들보다는 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은 나이도 있을 뿐더러 이미 대학 생활을 다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 술을 먹더라도 어떤 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나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술을 많이 먹는 상황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험치는 아무래도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나 그 경제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 예전 학생 때 생각하면 와인을 맥주 마시듯이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술에 대해서 뭔가 경험치가 많이 없거나 혹은 경제력도 생각을 해서 학생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그런 분들은 와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맛있다 혹은 내가 어떤 와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와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개념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와인이 분위기가 좋다, 고급스럽다, 이제 이런 생각들로만 국한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실제로 많이 마셔보고 내가 즐겨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인데, 그 이유는 경제력적인 여유보다도 내가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인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와인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마시면서 내가 이게 맛있다, 이게 좋다,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케이스가 가장 좋긴 하지만 조금 더 한 템포 좀 뒤로 물러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뭐 보통 맛과 향과 뭐 이제 그런 요소들에서 생각하는데, 와인이 결코 그런 요소들로만 국한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와인은 그 와인에 대한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에티켓적인 요소들도 함께 반드시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처음부터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조금 편하게 접근하고자 했을 때, 혹은 내가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데 뭐 친구들끼리 마신다고 했을 때 뭐 와인을 마시는 방법, 뭐 어떻게 잔을 잡는지, 뭐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호로록 하고 와인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 호로록은 왜 해야 되는지, 과연 그걸 정말 해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사실 조금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어색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와인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즐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론 꼭 알고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났을 때 내가 와인에 대해서 흥미가 더 생기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학생분들 포함해서 이제 술에 대한 경험이, 특히 와인에 대한 경험이 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은 이제 와인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인에 대한 어떤 에티켓들, 그리고 와인에 대한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조금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화들은 사실은 실생활에서 접하기는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이런 문화들과 에티켓들을 접하려면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세팅들, 어떤 와인들, 그리고 어떤 주변 와인 관련된 주변 도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갖춰 놓고 한다 해도 이 에티켓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티켓들과 문화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책을 요즘에는 사실 거의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영화나 넷플릭스나 뭐 어떤 영상들을 보면 봤지, 책을 얘기를 할 때 뭐 도서를 읽어서 접근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고요. 제가 그래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편하게 재미있게 접근했던 방법은 만화책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와인을 처음 관심을 갖고, 뭐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겠지만 와인을 뭔가 알고 싶다, 와인에 대해서, 와인 뭔가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와인을 나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아마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뭐 와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이에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인데, 이 만화책을 생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신의 물방울을 읽고 어떤 느낌이 강했냐면,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닫혀있는 와인을 여는 행동을 디캔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캔팅을 한다고 해서 막 1m, 2m씩 올려가지고 와인을 따라내는 행위들, 그리고 이 와인을 마셨더니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내 앞에 어떤 초원이 펼쳐진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만화책을 볼 때는 그 과장된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정도까지냐. 너무 과하다, 책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 만화책에서 나오는 이 상황 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굉장한 와인 평론가예요. 그래서 와인 리스트 또한 엄청난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이제 이 만화책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그 와인에는 관심이 없으나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두다 보니 와인에 대한 영재 교육 받은 상태로, 그러나 와인은 먹지 않은 특이한 어떤 세팅을 가진 이야기로 전개를 하는데, 영재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와인적인 스킬들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상황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1m 이상 떨어뜨려서 디캔팅을 한다든지, 스킬들은 굉장하고 어떤 맛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샤또 몽페라는 와인을 마셨을 때 갑자기 또 어떤 만화적인 설정으로 머리가 탁 트이면서 퀸의 음악이 들린다. 막 연주하는 상황이 막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물론 뭐 실제로 샤또 몽페라가 왜 퀸의 음악이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설정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시네문방 1권이 나왔을 때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와인에 대한 경험도 많지는 않았었고, 어떤 이제 문화적인 것, 그냥 관심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을 때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장됐다, 이럴 리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샤또 몽페라라는 와인을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마셔본 결과 그 어떤 맥락이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더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물방울을 아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과한 설정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신의 물방울이라는 책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의 과함보다는 편하게 우리가 와인을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의 물방울은 과장된 상황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맥주 회사 직원으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적인 상황,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와인 평론가를 둔 아버지가 있다 보니 그쪽 세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간접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와인의 용어들, 그 와인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책으로 뭐 와인의 색깔이 어떻고 뭐 향이 어떻고 뭐 이제 이렇게 이걸 풀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와인병을 묘사할 때 와인들을 그냥 병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신의 물방울이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와인들의 레이블, 그 레이블들을 실제와 똑같은 형태로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와인을 뭐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샤또 무똥 로칠드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2001년 빈티지, 그러면 그 해당 연도의 빈티지의 어떤 레이블의 모양, 그림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와인 레이블을 익숙하게 하고, 보통 와인을 마실 때 사실 와인의 이름 가지고 기억하기보다는 와인의 레이블로 이걸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랑스 와인이나 유럽 와인들은 텍스트랑 이제 어떤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많고, 미국이나 호주,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신대륙 와인들은 보통 그림이나 어떤 그런 임팩트를 와인 레이블로 마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확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레이블들을 하고 눈으로 익힐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뒷이야기를, 예를 들면 뭐 두 가지 와인이 있는데 하나는 거의 이제 신의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고가, 거의 100만 원대의 고가의 와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거의 3에서 5만 원 정도의 와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똑같은 와인이다. 왜 이제 똑같은 와인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으려고 할 때 사실 그 와인을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인을 대체할 수 있는 3, 4만 원대 와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배경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한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 안에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뒷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와인의 그 상황적인, 이 주인공이 겪는 와인의 에티켓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신의 물방울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의 물방울은 지금 완결이 된 상태고 44권까지 나와 있어서 완결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구입했을 때만 해도 1권부터 나올 때마다 이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애지중지 한 그 십수년 전, 아기 때는 이 책을 하나 살 때도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한 권에 3,800원이었는데 쉽게 막 그렇게 사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나올 때마다 제가 수집하고 모은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그 책 표지에다가 이 보호하는 보호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산 다음에 이거를 한 권 한 권 다 한 땀 한 땀 붙여가지고 갖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을 안 봤다가 다시 열심히 한번 정주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신의 물방울을 추천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약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수집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와인의 이 요소에 빠져서 나오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수집하고 와인을 뭔가 내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와인 가이드라는 제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이 와인 가이드라는 뭐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와인 1001 이런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책 종류는 상관이 없고, 이런 리스트업 되어 있는 책들을 접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지금 정확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 와인의 레이블과 이름과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실제 이런 사진들도 이 안에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당시도 이제 사실 거의 십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이 리스트업된 책을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뭐 우리가 그냥 책을 읽듯이 1페이지부터 뭐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프랑스 편, 그리고 뭐 이태리 편, 이런 이제 챕터별로 내가 여기 이태리에서 유명한 와인, 이태리에서 뭐 이 정도 가격의 와인, 그리고 이태리에는 뭐 어떤 와인들이 있는지, 이 레이블들을 보면서 레이블들을 익숙하게 하고, 이 레이블들이 또 이쁜 이 레이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구경하는 재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와인을 뭐 그렇게 와인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이런 와인이 있구나, 저런 와인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 리스트업된 책을 보고 나면 이 와인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 그리고 이 와인은 내가 마셔본 와인, 뭔가 내 친구를 만나는 그런 반가운 느낌도 많이 들고, 제가 이름만 들어보고 먹어보지 못한 와인들,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기는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인의 에티켓들과 어떤 와인의 문화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신의 물방울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와인의 실제적인 이제 에티켓보다는 와인을 마셔보고 와인을 구매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와인이 리스트업된 이런 책을 한두 권씩 가지고 있으면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이게 이런 책을 한두 개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와인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밤이 돼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와인에 관련된 영화들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와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와인을 뭐 마시기 위해서 혹은 와인을 뭐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와인 영화들은 사실 그런 거에 뭐 딱히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와인에 관계된 스토리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영화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있고,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있고, 뭐 구름 위의 산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실 와인을 뭐 얘기를 한다든지 와인을 설명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포도밭에 관련된 어떤 뭐 사랑 이야기나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와인에 대한 분위기를 그냥 즐기기 위한 정도?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와인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리들을 보려고 했을 때는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스토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편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더 하긴 하겠지만, 전 세계 와인의 판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 판도의 와인의 시장을 이 미국의 판도로 확 바꿔버린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했는지, 파리의 심판이 어떤 이유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풀어내는 영화가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이 비단 뭐 사건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얽혀있는 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리의 심판을 알아두시면 업계라든지 어떤 와인, 전 세계 와인 판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파리로 가는 길은 와인 주제로 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는 결혼을 한 기혼의 여자 주인공이 프랑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과 프랑스 남자는 서로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지만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 프랑스 남자를 믿고, 이 여자를 자기는 이제 출장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니 자기 와이프를 파리까지 잘 안전하게 모셔달라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프랑스 남자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남자는 태생이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한테 다 찝적대고, 이런 남자인지를 모르고 이 남편이 이 여자를 파리까지 안내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과 프랑스 남자가 결국에 한 차로 파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구실을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가다가 내가 점심을 안 먹었다 해가지고 점심 먹자 하는데, 강변에 갑자기 돗자리를 확 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갑자기 어디서 꽃을 한 다발 사오더니 강변에다가 그 꽃을 풀어놓고 신발 다 벗고 그냥 앉아보라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을 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들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와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갖고 오는 와인들은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꼬시려고 하다 보면 좋고 맛있는 와인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온 이 와인들의 리스트들이 유명하고 맛있는 와인들만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들이 파리까지 가는 도중에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여섯 병 이상까지를 이 와인을 계속 빌미를 만들어. 중간에 이제 어디 잠깐 쉬었다가 뭐 간식을 먹더라. 그리고
이제 거의 파리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내가 시간이 늦었으니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이 여자를 데려다 주지 않고 저녁을 먹는데, 여기에서 갖고 오는 이 와인 또한 또 굉장한 와인들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와인들의 그 리스트들과 여기에서 이 남자가 이제 가는 레스토랑에서 이 와인들과 함께하는 페어링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프랑스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접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인들이 먹는 어떤 음식 문화들, 이런 것과 같이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와인 영화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이제 영화를 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이 영화, 처음에 얘기 드렸던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와 함께 같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밖에 이제 와인 관련된 영화들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편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